아편 전쟁은 중국이 서구 문명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중국의 중고등학교 역사 수업에서 빠지지 않고 상당히 디테일하게 논하는 부분이 바로 이 아편 전쟁입니다. 아편 전쟁은 콧대 높고 자존심이 강한 중국인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아편 전쟁을 통해 체결된 난징 조약을 중국 역사상 첫 불평등 조약이라고 칭하며 또 강조를 합니다. 청나라 정부는 영국 정부에게 전쟁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했으며 영토 일부를 영국에게 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편 전쟁,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편으로 인해 청나라와 영국 간 전쟁이 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편 전쟁의 시발점은 다름 아닌 차였습니다. 차문화 이야기 두 번째 주제는 아편 전쟁과 차입니다. 15세기 말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동서양이 바다를 통해 문화 교류를 시작하면서 동양의 많은 문물들이 서양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중국차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차를 즐기는 서양인들이 많아졌고 또한 값비싼 사치품의 하나로 중국차는 유럽의 왕실은 물론 귀족들도 즐겨 찾았습니다. 이런 점은 유럽 상인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상인들은 대량으로 찻잎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중국차 무역시장에서 최대 고객이자 전세계 중국차 무역시장을 독점하였습니다. 아편전쟁 발발 전 동인도 회사의 수입 물품 가운데 중국차가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으며 1825년과 1833년에는 100%를 달성시키며 중국차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유일한 수입 물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기록들까지 종합을 해보면 17세기부터 19세기 60년대까지 차는 중국 수출 상품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차를 수입하고 있을 때 반대로 중국은 대량의 은을 거두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영국인들은 중국의 캐시미어, 나일론 등과 같은 상품을 선전하기 시작했고 청나라 정부에게 수입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중국에서 이런 상품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내몽골, 신장 등 지역에서 캐시미어 등을 생산하였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아편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어 수출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인들이 아편에 중독되어 생산력 등 사회 시스템의 마비가 오기 시작하여 결국 청나라 정부에서는 아편을 몰수, 판매 금지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839년 청나라 정부는 아편 금지를 선언하였으나 이에 영국 정부는 아편 금지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빌미를 발판으로 결국 청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바로 1840년 6월에 발발한 제1차 아편 전쟁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마시는 차가 과거에는 다이아몬드, 황금 등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한 국가의 물건이었고 심지어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했습니다. 아편으로 인해 발발한 전쟁으로 알려져 있는 아편 전쟁은 사실상 중국차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었고 중국 근대사에서 가장 큰 굴욕적인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차문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